자, 우리가 참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표 일가치의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그 우리 슈퍼바이저님의 개정안이 마음에 좀 확 와닿네요. 자, 다음은 기본소득 개헌안에 대한 얘기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개헌안의 기본소득 조항을 삽입한 것은 크게 화제가 됐었죠. 네, 아까 제가 좀 요약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네. 이거 큰 화제도 우리니까 큰 화제지 또 일반 국민들은 네, 또 잘 몰랐을 잘 모르죠. 거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개헌에 나온 것도 모르고 이제 기독교계만 알고서 뭐 난리치는 거죠 지금. 네. 어쨌건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이제 네. 온 국민 기본소득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네. 지금 기본소득 개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단체들도 참가하고 있고 저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도 참가 단체로 참가하고 네, 있는데요. 저도 참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기본소득 연구모임, 의제 모임에서 참가하고 네, 계시죠. 솔직히 그 6월 26일에 국가인권위가 기본소득 조항을 발표한 것에 네. 이 온국민 기본소득운동본부가 큰 탄력을 받았어요, 사실은. 아, 그랬겠어요, 네. 진짜. 인권위원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원래 지금 헌법은 네.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가진다.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돼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4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이제 제목을 만든 다음에 네. 그 밑에 30조 1항으로 네.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네. 기본소득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어허. 이렇게 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을 처음으로 삽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키워드를 명확하게 네네. 제시를 했네요. 네네. 그런데 기본소득을 도입한다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해결될 것을 왜 또 기본소득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네. 이렇게 지저분하게 좀 말을 지저분하죠. 붙였을까요? 네, 누가 네. 아닙니까? 좀 네. 지저분한데 어쨌든 간에 네.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제4절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 담아서 기본소득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네. 개헌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4절 전체의 제목이거든요. 네, 그리고 4절 바로 밑에 네. 이문으로서 기본소득을 언급하는 30조가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 국가의 의무로 기본소득이 규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쭉 열거돼 있는데 그 1항이 기본소득이므로 네네. 기본소득 보장이 제4절에 망라된 다른 모든 개별적인 사회권들 네네. 예를 들면 뒤에 뭐가 있냐면 이제 사회보장이나 네. 사회복지, 여성, 장애, 질병, 노령, 주거 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이것들의 기초를 이루는 국가 의무가 바로 기본소득이다. 아하. 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이 법 순서와 조항에서 네네.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기본으로 깔고 네네. 그 다음에 사회권이 이제 네네. 이제 뒤에 이어지는군요. 따라오는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네. 현행 헌법 하에서 이제 기본소득 도입이 불가능하냐? 뭐 위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일 교수님도 여러 번 네. 심포지엄에서 말씀하셨죠. 예. 어쨌건 기본소득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은 없지만 직접적인 명시가 없는 게 다 금지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어요. 났어요. 예.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명시적인 조항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개헌 헌법에 개정 헌법에 이제 기본소득 조항을 두는 게 이제 큰 의의를 가지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조항이 없다고 해봅시다. 네. 현행 헌법처럼. 그럴 때 기본소득이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되는가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은 사후적 시정의 기능을 가진다고 해석을 합니다. 사후적으로 시정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헌법 34조 5항은 기타 사유로 세행할 능력이 없게 되었을 때 네네. 사후적인으로 획득하는 권리 이렇게 이해되는 겁니다. 사회적 기본권이 그렇게 규정이 되는군요. 예. 그러면 사회적 기본권은 기존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제도랑 연결이 되는 그렇죠. 의미의 예, 그런 권리네요. 거죠. 예. 그러면 법률적으로 볼 때 기본소득은 사회적 기본권이 아닌가 하는 그렇게 생각이 될 들고요.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어떤 소득 최저선을 사전에 보장하는 그렇죠. 사전에 거잖아요. 보장하는 거니까 사후가 아니죠. 사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네요. 네. 예. 사전에 보장한 게 맞죠, 기본소득은.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법리 해석 문제를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헌법상의 사회적 권리는 사후 보장이 원칙이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이와 같은 사후 보장 원칙 또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보충성 원칙이라. 뭐죠? 보충성 원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국 헌법재판소도 인정하고 있는 원칙인데요. 네.
개인이 스스로 주도하에 그리고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개인에게 뺏어서 공동체의 활동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벌어 먹을 수 있는데 그렇죠. 네, 먼저 그걸 국가가 미리 주면 안 된다. 일종의- 이것도 무시무시한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런데. 일종의 근데 사실 네. 이 원칙은 그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후견주의를 방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본소득을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사전에 주는 건 분명하죠. 네. 근데 보충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왜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개인에게 스스로 주도하에 스스로 힘으로 경제 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래요? 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주도하에 그렇죠.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생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실질적 자유 또는 사실적인 자유권으로 네, 이해할 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이 보충성 원리의 핵심인 개인의 자율 네. 그리고 후견주의에 대한 음. 방지. 보충성 원리를 그렇게 해석한다 그러면은 보충성 원리에 오히려 어긋나지 않고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본권이 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사후적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들로만 제한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에서도 도입이 될 수는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또 상당히 많은 헌법학자들도 그렇게 다른 나라의 헌법학자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강화시켜 그렇죠. 주니까 네. 사회적 기본권의 법률적인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네, 네.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 개헌안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것은 기본소득 덕후로서는 제가 너무너무 지지를 하는데요. 어쨌든 걸리는 거는 뒤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지적이네요. 예, 그러니까 강구 안 하면 어떻게 어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강구는 이거 경상도에서 이게 바퀴벌레를 강구라고 그래요? 그래요. 네. 이게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일단 권리적 성격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더욱 네. 그리고 이 국가 의무와 관련해서도 기본소득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하는 조항이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또 우리 또 슈퍼바이저님께서도 개정안을 만드셨겠죠? 34년 저분이 법학이 원래 전공이에요. 34조 현행 34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걸 모든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제 다 사람으로 사람이죠. 바꿨죠. 네. 네.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 좋다. 개별적으로 조건 없는 중요한 얘기가 네. 다 들어가 있네요. 네네. 우리 무게 보충. 좋습니다. 예, 네. 우리 기본소득 개념 무게 보충이었잖아. 일단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첫째 이제 기본소득 개념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헌법 조문에 담는다. 근데 여기 그리고 충분성은 없네요. 충분성이 이제 좀 논란이 많겠죠, 그러면? 예. 예. 두 번째는 기본소득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네. 이걸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바꿔서 그래야죠. 맞아요. 기본소득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좀 더 명확하게 하자라는 네. 거예요. 세 번째 헌법을 구체화하는 법률 유보, 즉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법률 규정. 유보라고 하죠. 이건 그대로 두자. 지금 충분성 얘기도 나왔는데 기본소득 네. 지급액이라든지 지급 주기 월 네. 1회 할 건가 분기별 1회 할 건가 그렇죠. 영국의 모델들은 주로 주급으로 나오는데요. 영국은 주급을 좋아하죠. 이런 것들은 법률이 정하도록 하자. 네. 얼마를 주고 얼마 만에 한 번 줄 건가 이건 법률이 액수. 정하도록 하자라는 네네. 겁니다. 다른 권리들 그러니까 이 제4절에 나오는 다른 권리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조항에 대해서도 권리를 가진다라는 분명한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지 국가 의무만으로 규정할 때 자칫 이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의무를 이행할 때 얻게 되는 반사적 이익으로 해석될 위험도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거에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 의무는 권리를 발생시킨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또 권리를 반사적 가진다. 이익이라고 네. 해석을 하나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확하게 쓰는 게 낫다. 국가 의무이기도 하고 네. 사람의 권리이기도 하고 이걸 다 네. 표기하자 이 얘기죠. 네네. 슈퍼바이저님이 지금 말씀하신 개정안을 보면
뭐 개별적 또 무조건적이라는 그 기본소득의 개념도 잘 반영되어 있고 네네. 개인의 권리이기도 하고 또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게 네네. 정말 잘 만들어진 문구구나. 슈퍼바이저님이 그런 좀 이 생각이 헌법 개정에 좀 참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법조문도 잘 만드시는 것 같은데 네네. 뭐 비결이 있으세요? 아, 제가 아주 옛날 20년 전까지 네, 네. 이런 걸 좀 했었죠. 좀 하셨어요. 학사, 석사, 박사가 다 법학이시죠? 아마? 네. 네. 아 그래요? 네. 아 법학 전문가구나. 음. 어쩐지. 그 이후로는 법을 안 하시네. 이제 하실 때가 됐습니다. 네. 이제 헌법 개정 관련해서 네. 깊게 개입할 어떤 네. 그 통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네네. 그 기본소득 조항도 조항이지만 또 다른 뭐 바꿔야 되는 다른 헌법 조항이 또 있을까요? 사실 기본소득 헌법 개정하고 요즘 연동된 문제이기도 한데, 네. 근데 사실 또 별도의 문제 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가 이제 근로의 의무 조항의 삭제고, 네. 두 번째 경제 조항에 좀 뭔가를 보충하자라는 건데요. 네. 근로 의무 조항 삭제부터 좀 볼까요? 헌법에 음. 우리가 그 국민 4대 의무가 있죠. 음. 4대 의무 있잖아요. 왜 나- 납세 의무, 네, 네. 국방의 국방, 의무, 음. 뭐 네. 교육의 의무, 근로의 근로. 의무가 있는데 그치. 그러면 그 중에서 그런 거 우리 왜 외웠어요? 초등학교 때. 그럼 아, 그러니까 정말. 이 근로의 의무의 조항을 삭제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참 이게 사실 우리가 옛날에 네. 사회 시간에 외울 때만 있었지. 네. 지금도 있는지 사실 잘 사람들이 모르죠, 사실. 네, 모르죠. 모르죠. 네, 예. 저는 열심히 외웠습니다. 네, 참 모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현행헌법 32조 2항에 보면 말이죠.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황당해요. 예. 그러니까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왠지 강제 노동. 이게 좀 이상하죠. 굉장히 기묘한 건데 네. 과거 구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가에 대해서 일자리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네. 근로의 권리에 대응해서 네. 국가가 제공하는 근로를 이행해야 될 근로의 의무를 명시했었거든요. 헌법에. 그러면 과거 구소련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일자리를 국가가 준비해야 되는 어떤 근로의 권리적 의미가 있었던 거네요. 예, 권리고 권리고 예, 의무이기도 한 권리고 거죠. 의미고. 예. 근데 이제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예. 네네. 우리 헌법도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고 있지 않고요. 네네. 예, 그래서 현행 헌법 체계에서 근로의 의무라는 건 매우 이질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굳이 왜 있냐 좀 생각을 해보면 국가가 이제 고용 증진을 위해서 네.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형성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너무 해석을 좋게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저 새마을호법 때문에 있는 건가요? 이게 왜 있는 건가요? 새마을호법 때문에? 글쎄요. 네. 일단 뭐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도 몇 나라가 안 되죠. 독일 네. 연방헌법에는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왜냐 네. 권리가 있으면 국가 보장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 한국에는 근로의 권리 뒤에 국가가 그렇다고 해서 뭐 직업 내놔 그러면 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네네. 국가가 해야 될 것은 그 조건을 형성하는 정도다라고 이미 딱 써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 조항 안에 근로의 권리는 매우 상대화돼 있습니다. 국가가 그렇구나. 가능하면은 일자리를 많이 낼 조건을 형성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해석돼 있다고 봅니다. 그 그러니까 반면에 근로의 뭐, 의무는 이게 네네. 좀 국가가 그런 의무를 지니 너희들도 이런 의무를 져라는 것으로 집어넣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네. 않다면 이건 좀 터무니없는 규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강제노동수요소에서 일해야 되고 그런 그러니까- 건 아니죠? 그러면 그러니까 강제노동의 의미로 네. 느껴져서 네. 그러면은 슈퍼바이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게 기본소득과 연동되어 근로의 의무를 삭제해야 된다. 근로 의무의 조항 삭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 기본소득 조항하고 뭔가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안 있어서 맞죠, 그런 안 맞죠. 거잖아요. 같이 되지 않는 문제도 네. 있고 그 자체로도 네네. 저는 문제라고 기본소득은 생각하는데요. 노동소득이 아니니까요. 음. 어쨌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돼 있잖아요. 상당해요 그게. 네. 근데 이게 뜻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민주주의 원칙을 여기서 다수결 원칙이라고 새기면은 아주 네. 웃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상당하죠.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해갔는데 네. 뭔 소리야?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아. 그래서 이 일을 강제로 해야 된다라고 아.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 원칙을 그렇게 새기지를 않고요. 네. 그래서 일단 민주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원칙이라고 좀 새기죠. 네. 폭넓게 새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와 같은 강제 노역의 의미는 가질 수 없다라고 해석합니다. 민주주의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네. 뭐 그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뭐. 해야 되겠죠. 네. 두 번째 이제 직업의 자유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근로의 의무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직업을 안 가질 자유는 없는 거냐? 직업의 자유는 직업을 안 가질 안 자유를 가질 포함하는 자유까지 거죠. 포함하죠. 맞아. 네. 그 직업의 자유를 어. 보장하는 거죠. 어. 우리나라 헌법에 네, 현행. 직업을 안 근로의 가- 의무는 국가고도 배치되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배치되네요. 직업을 음. 안 가질 자유, 그러니까 네. 까지 배척할 정도로 이 효과를 가지느냐? 그렇지 않다고 또 헌법학자의 색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로의 의무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반대로 새길 경우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좋게들 해석해 주시네요. 그렇죠. 어쨌건 그러고 이제 도대체 그러면 이제 규범 내용이 뭐냐를 따져야 되는 건데 네. 할 수 없이 이렇게들 해석합니다. 국가 비상사태 같은 거 음. 일어났을 때 부역 의무가 아니냐 이게 아. 이렇게 해석합니다. 동원을 하고. 네. 그럼 아까 새마을운동 말씀하셨는데 그 비슷하네. 옛날에 어. 우리 부역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 이거는요. 네. 만약에 국가 비상사태 때의 그 부역 의무라 그러면 국방의 의무에 포함되는 하위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거 왜 근로의 의무라고 별도로 이렇게 평상시에 사실 근로의 써놨냐. 의무라고 볼 수는 없네요. 네. 네. 그리고 다른 어떤 조항이 없잖아요. 국가 음. 비상사태라는 조항 단서 그 조항이 없죠. 단서 조항이 없죠.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의 다른 조항과 이게 불일치하는 거 네.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학자들은 이게 헌법이 이렇게 해석을 잘해줘 갖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근데 그래? 어쨌건 있으니까 여기 들어 있으니까 아, 있으니까 규범 내용이 있어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규범 내용이 있어야 되는 네. 거니까 비상사태 때 부역 의무 정도로 최소 해석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군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슈퍼바이저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싹 없애야겠네요 이거. 아예 없애자. 구질구질하네요 해설 자체가. 네. 네. 아예 없애고 근로의 네. 의무를 삭제하자. 네. 대안적인 네. 건 뭐 그리고 없을까요? 그 앞에 이제 근로의 권리가 있었으니까 네. 근로의 의무가 나오는 조항을 여가의 권리로 바꿔버리자. 오, 이거 좋다. 오 좋아. 네네. 해당 항목을 모든 사람 충분한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고 수정하자라는 겁니다. 아, 헌법 만드셔야 된다니까 지금. 좋아. 그리고 여가의 권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해요. 네, 굉장히 OECD 국가 중에서 네. 멕시코 다음으로 두 번째 장시간 노동 국가잖아요. 네, 일하다 그럼요. 죽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거 진짜. 헌법상 권리로 여가의 권리를 명확하게 할 충분한 이유가 있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근로의 의무를 그냥 두잖아요. 음흠. 그럼 가장 제한적인 해석을 할 경우에도 음흠. 이게 헌법상 근로 의무에 따라 근로 연계형 복지만 허용이 되고 기본소득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돌출적인 해석이 네. 네. 여지가 있다. 조건적 급여만 인정될 수 네,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슈퍼바이저님 네.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왜 네. 그 근로의 의무를 없애잖아요. 음. 그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음. 조건부 수급자일 경우에 그렇지. 예 근로를 조건으로 그렇죠. 자활급여를 네, 받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네. 헌법에 위배될 수 있겠다. 음. 근로 의무를 없애면. 없애면 그렇죠. 갑자기 그 근데 생각이 드네요. 거꾸로 뭐 이렇게 해석하는 헌법학자가 정말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삼는 건데 네. 기본소득과 같은 경우는 근로의 의무에 위배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제가 논문 하는 편을 검색했고 그다음에 음. 근로의 의무 때문에 근로 연계형 워크페어만 허용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어허. 네. 그래서 아예 없애고 여가의 권리로 대체하자라는 음. 게 제 깔끔하네요. 의견입니다. 네. 좋아요. 음. 슈퍼바이저님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음. 우리가 헌법을 만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예, 우리 들어요. 헌법위원회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슈퍼바이저님 말씀하신 대로 음. 개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네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음. 우리가 직접 만들지는 못해도 최소한 이런 합리적인 의견이 수용되었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우리 연구소 이제 이렇다 방송도 그렇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헌법 개정과 관련된 이게 공론화가 이루어져서 맞아요. 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음. 바람직한 개정안이 음. 좀 이 헌법 개헌특위 그쪽에 얘기가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여야끼리 그냥 무슨 뭐 협치한다니 뭐 공방전 하지 말고 네네. 국민과 대화하는 그러니까요. 널리 대화하는 그런 개헌 어떤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개헌의 뭐 활용 정점이라고 할까요? 뭐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좀 경제 조항을 하나 더 추가했으면 싶은데요. 어떤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소득을 뭐 사회 공통자본 또는 공유부 수익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 왔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1987년 헌법에
경제조항 검토를 했죠. 네네. 119조 1항과 2항을 검토를 했는데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조항들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사회 공통자본 또는 공유부에 대한 경제조항은 없죠. 그래서 이걸 넣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재원의 측면에서 기본소득은 토지, 자연환경, 지식, 빅데이터 플랫폼 등 사회 공통자본의 수익을 국민 모두한테 되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 공통재, 공유부, 사회 공통자본 이건 뭐 사회과학적 개념이지만요. 네. 그래서 헌법 개념으로 바꿔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규제적 원리로 헌법의 경제조항에 좀 추가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아, 좋다. 이렇게 네. 공유부 원리를 갖다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네.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헌법상 경제제도의 사회적 성격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조항들하고도 충분히 합치가 된다고 근데 많은 생각합니다. 저항이 예상되기는 해요. 그럴 수 있겠죠. 이 현재 있는 119조 2항에 대해서도 뭐 보수 세력은 반대하는데요. 네. 사실 우리 헌법이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회적 시장 경제가 우리 헌법이 표방하고 있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알래스카의 공유기금, 네. 그 알래스카에서 석유라는 사회 공통자산을 기초로 해서 기본소득을 실제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자본주의, 그거 알래스카 명백히 USA 자본주의 나라고 자본주의에서 실제로 사회 공통자산을 기초로 해서 기본소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전혀 헌법적으로 모순점이 없다.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조항을 새로 신설할 경우에 어떤 문구를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 120조 2항의 토지에 대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토지는 빼고 네. 120조 3항을 신설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예를 들어 자연환경, 지식, 빅데이터 플랫폼 등은 국민 모두의 공동자산이고 수익은 국민 모두에게 분배된다 등의 내용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본소득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예. 재원 마련까지 네. 헌법에 이렇게 명시된다는 건 의미가 있네요. 네. 아이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내년 실시될 전국 동시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실시하자 이런 입장을 제시했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또 올해 37주기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연설에 그때 보셨죠. 네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는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따라서 개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그러니까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제 등 개헌에 관한 입장을 꾸준히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물론 국회에서도 지금 개헌 특위가 이제 운영이 되고는 있죠. 그래서 모쪼록 이번 개헌은 단지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슈퍼바이저님과 찬희 쌤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의 지형 자체를 바꾸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개헌, 그리고 또 촛불혁명에서 드러난 민의와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개헌, 또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민의 뜻을 모으는 개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적폐청산의 어떤 교두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오늘 개헌에 대한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사실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저지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 그냥 잘해주겠지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 절대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개헌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촛불혁명 때와 같은 버금가는 우리가 국민의힘을 모으고 의견을 모으고 네네. 말하자면 정말 부당한 것이 이루어지면 다시 들고 일어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네네. 우리가 개헌 운동에 임하지 않으면 그들의 이제 단순 조작에 의한 개헌선 저지를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각오를 좀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슈퍼바이저님 마지막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지금 뭐 찬희 쌤이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걸 다 말씀해 주신 건데 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현행 헌법에 국민 발의권이 없다 하더라도 네네. 헌법이라는 것은 정치 공동체 근본 규범이고 맞아요. 네.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면 많이 국민 참여가 보장되는 식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네네. 네. 개헌 특위도 이렇게 좀 전향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고 네네. 네네. 국민 개개인도 좀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우리 이렇다 68회를 들으시고 나서 계속해서 이 개헌 관련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또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오늘 이렇다 68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